명절이 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외투를 벗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2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커플입니다. 저희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서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가볍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뭐해? 방금 집 왔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설날에 우리 집 와. 너무 갑작스러워서 바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저희는 아직 서로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부모님 뵙기엔 좀 이른 것 같지 않아? 왜? 우리 결혼 얘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잖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돼? 아니, 그래도 설날에 뵙는 건 좀 다르잖아. 남자친구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살짝 마음에 걸렸지만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야. 그래도 설날이잖아. 그래서 더 편하게 보자고 하신 거야? 편하게라는 말이 왠지 묘하게 어색하게 들렸어요. 설날에 누군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야? 과일 먹고 얘기 좀 하는 거지. 밥은 잠깐 있다가 밖에서 먹자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인사만 하는 가벼운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진짜 잠깐만 있는 거지? 응. 집에서 밥 먹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긴장하지 말고 와.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참 고민했어요. 굳이 가야 하나 싶기도 했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설날 당일.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게 옷을 골라 입고 갔어요.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해서 잠깐 숨을 고른 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서 와요.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안녕하세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요. 거실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남자친구는 제 옆에 앉았고요. 테이블 위에는 사과, 귤, 포도까지 예쁘게 준비된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티타임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머니가 접시를 살짝 밀어주셨어요. 과일 좀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어디 다니는지, 출퇴근 힘들지 않은지 같은 거요. 처음엔 많이 긴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해졌어요. 정말 인사만 하고 가는 자리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잠깐 주방으로 와줄래? 저는 멈칫했어요. 저요? 응.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싱크대 위에 그릇들이 잔뜩 꺼내져 있고 도마 위에는 채소가 이미 썰려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준비 조금만 같이 하면 금방 끝나. 저는 그대로 굳었어요. 저녁이요? 응. 곧 우리 딸이랑 사위도 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저 과일 먹고 얘기하는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그래?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주방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 오늘 뒤에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어디가? 나 이제 가려고. 갑자기? 나 인사만 하는 자리라고 해서 온 거야. 남자친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저녁 먹고 가면 되잖아. 고개를 저었어요. 나 오늘 일정 있어.
그때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면 이 정도는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저 아직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어요. 잠깐 화면을 보다가 그냥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 불러서 저녁 준비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인사하러 간 거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자리였던 걸까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였습니다.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바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집이야? 응.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아까 왜 그렇게 그냥 가버린 거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인사만 하는 자리라고 해서 간 거야. 인사만 한 거 맞잖아. 아니잖아. 뭐가? 저녁 준비 도와달라고 하셨잖아. 그건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잖아. 나는 그런 자리인 줄 몰랐어.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얘기가 다르지. 너 그냥 가버리니까 우리 엄마 당황하셨어. 나도 당황했어. 그래도 그렇게 나가는 건 좀. 나한테 설명해준 거랑 실제 상황이 너무 달랐어. 엄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야. 저는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응. 나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 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예의 없는 애 같다고 하셨어. 그 말이 꽤 세게 들렸습니다. 바로 대꾸했어요. 예의 없는 건 아니지. 나한테 미리 말 안 된 일이었잖아. 남자친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잖아. 조금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자리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가족들끼리 밥 먹는 거지. 가족? 저는 살짝 웃었어요. 우리는 아직 가족 아니잖아.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그렇게 딱 나눠서 생각해야 돼? 나한테는 그게 중요해. 잠시 후에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누나도 왔어. 누나, 응. 그건 사전에 말 안 한 거잖아. 말 안 했나?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누나랑 매형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했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 주방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곧 우리 딸이랑 사위도 와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족 식사 자리였던 거야? 남자친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응. 나는 그걸 전혀 몰랐잖아. 그래도 그냥 같이 먹고 가면 되는 거였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남자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래?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제일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천천히 말했어요. 나 그 말 처음 들었어. 뭐, 며느리 될 사람. 그냥 엄마가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 표현이 결코 가볍지 않잖아. 너 너무 진지하다. 그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조용히 되물었어요.
너는 그 말 괜찮았어? 뭐가? 며느리 될 사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 너무 애매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결혼 생각 있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그가 말했어요. 지금 그 얘기 해야 돼? 오늘 이미 나온 얘기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어이가 없어졌어요. 오늘 저녁에 저는 이미 며느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결혼 얘기를 피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만약 내가 그냥 남아서 저녁 준비 도왔으면 그 다음엔 뭐였을까? 다음 명절에도 부엌에 서 있었을까? 전화기 넘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그냥 웃으면서 남았더라면 그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정말 손님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됐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자친구 집 거실, 주방, 그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며느리 될 사람이면 이 정도는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니 밤사이 남자친구한테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 기분 많이 상했어. 나도 중간에서 난감했어. 한참 화면을 보고만 있었어요. 바로 답장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점심쯤 됐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였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일어났어? 어제보다 목소리가 한결 차분했어요. 응.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물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기분 안 좋아?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서운하지. 뭐가 그렇게 서운했어? 나 인사만 하는 자리라고 해서 간 거잖아. 근데 갑자기 주방에서 저녁 준비 얘기가 나오고 누나랑 매형 온다는 얘기도 그때 처음 들었고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그냥 가족 식사였던 거지. 근데 나는 그걸 몰랐잖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그냥 같이 먹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어. 왜? 나한테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잖아. 남자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 거야. 근데 나는 편하지 않았어.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화제를 바꿨어요. 어제 누나가 너 얘기하더라. 누나가? 응, 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단호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누나가 그러더라. 내가 그냥 부엌에 남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주방 풍경이 다시 떠올랐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도마 위 채소, 어머니 목소리. 저녁 준비 조금만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남자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누나 말로는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간 거 이해한다고. 의외였어요. 어제는 내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찍힌 줄 알았는데 누나는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었네요. 엄마는 아직 좀 서운해하시긴 해. 그럴 수도 있지. 잠시 조용하다가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뭐를? 어제 그냥 남았으면 계속 그렇게 됐을 거라고.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어제 주방에 서 있는 순간 내가 손님이 아닌 느낌이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너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근데 나는 처음 보는 집이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되는 느낌이었어. 남자친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웃으면서 부엌에 남았으면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부엌에 서 있게 될 것 같았어.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누나도 비슷하게 말했어. 처음부터 애매하게 시작하면 계속 애매해진다고. 생각해보니까 너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긴 하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어제 그냥 내가 미리 설명했어야 했네. 응,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다음에 우리 집 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미리 다 말해줄게. 그래. 잠깐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어제 그냥 가버린 거 이제 보니까 이해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제는 예의 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이제 내 입장을 알아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관계라는 게 꼭 큰 싸움이나 사건으로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가끔은 주방문 앞에서 멈춘 한 걸음 때문에 전체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요. 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